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네, 보시면은 지금 미국 대선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이 그 대선에 관련된 그 이 불확실성, 이 부분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 대통령,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차남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일명 우크라이나 이메일 스캔들인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미국 대선에 큰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유럽 시장, 네, 코로나19가 지금 대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통행령, 네,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프리카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유럽은 그래도 의료시설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프리카 같이 열악한 이런 지역에서는 코로나가 확진자 수도 정확하지 않고 이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행에 대한 통제를 그나마 좀 잘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겨울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던져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추가 부양책 교차 상태인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현재 유동성이 잠겨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추가 부양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 부양책이 지금 교착 상태인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지금 대선 후보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토론회가 예정인데, 이것도 만약에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토론회가 안 된다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어느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코로나19가 확진된 그 사례처럼 조 바이든 후보도 만약에 코로나19 유세를 하다가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 후보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부양책 교착 상태하고 미국의 대선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잘 견조하게 잘 버텼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에 한 주 동안 마이너스 2.62%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4.75% 하락을 했습니다. 즉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폭락장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은 지금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투매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관이 지금 4거래일째 대량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관 부분. 네. 자, 기관 중에서는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투매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연기금입니다. 왜 연기금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할까요?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시 한번 뭐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으로 나뉘는데, 현재 리밸런싱 과정에 의해서 연기금들이 연일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지금 동학개미 운동에 맞서서 오히려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관 중에서는 또 투신과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 투신과 운용사 이쪽은 아시다시피 펀드 환매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기 싫어도 지금 환매 자금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관들은 당분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맞서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사줘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 예탁 자금으로 50조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48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조 원 정도가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48조 원인데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점이 있다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공격하기 쉽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하단은 잘 지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단은 막혀 있는 부분, 이 상단을 뚫어 올릴 수 있는 호재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고요. 대선 2주 남았는데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은 하단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코스피는 2300포인트에서 2320포인트 하단을 지키는지 보시고요. 코스피는 805에서 800에서 805포인트. 네. 그러니까 이제 800포인트 내외에 지지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를 깨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하단 부분 지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투자자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단 지지 여부 잘 체크하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던 최근에 연기금의 이탈에 대해서는 포트 리밸런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월가에서도 일각에서 슬슬 비관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이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체크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미국의 지금 대선전에서 폭로전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차남,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 기업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 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회장을 소개시켜줬다는 그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또 그 에너지 기업을 조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사임을 해임을 압박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힐러리 이메일 이 부분의 스캔들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뉴욕타임즈 부분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고 트럼프 진영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 대선에서 불확실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까지는 미국의 조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 부분에서 17%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가는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쪽에 베팅을 했는데 갑자기 그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쪽 방향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포트를 짰는데 갑자기 헌터 바이든의 바이든 후보의 스캔들이 터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혼란이 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충격 여파를 우리나라도 고스란히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고 다들 안심하고 있었는데 유럽이 지금 재확산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먼저 겪었습니다. 네, 재확산 유럽에서 심하게 확산되면서 지금 프랑스 일부 유럽 국가는 통행 금지를 했고요. 물론 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상황 심각하고요. 지금 백신이 절박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버텼던 이유가 풍부한 유동성과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희망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증시의 불확실성을 계속 주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간을 벌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추가 부양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추가 부양책 합의가 당분간 조금 요원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자. 아마 2주 뒤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 추가 부양책 합의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을 한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 공화당 사이에 그 간극이 벌어진다면은 부양책 합의가 좀 물 건너갈 수 있죠. 이런 뉴스 하나하나를 지금은 살펴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현재 유동성은 많이 이제 지금 축소되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백신 부분은 지금 현재 좀 딜레이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라고 믿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투여를 했던 렘데시비르, 이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렘데시비르를 투약을 받았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일단은 시장은 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렘데시비르 관련주 파미셀, 그다음에 신풍제약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파미셀은 렘데시비르의 원료를 또 생산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클로로킨도 효과가 없다. 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 클로로킨, 인터페론 이 세 가지 약물이 신약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렘데시비르 관련주 그동안 많이 올랐죠. 클로로킨 관련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신풍제약의 이 피라맥스, 신풍제약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피라맥스가 이 클로로킨하고 좀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클로로킨 관련주로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여기 효과가 없다고 하니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어야 그동안 올랐던 바이오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유동성은 제한적이고 축소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악재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중만 줄여야 되냐? 일단은 비중을 줄이면서 포트를 조금 더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BTS의 소속사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고요. 이름은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런데 상장 이후에 무려 마이너스 22.29% 하루 동안 빠진 이 폭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48.5% 높은 수준입니다. 일단은 따상을 시작을 했죠. 더블 상한가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워낙 덩치가 크고 10조 원 규모다 보니까 여기서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빅히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요, 고평가 논란에 일단은 휩싸였어요. 그리고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 군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BTS 때문에 이 병역법을 약간 수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고요. 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하대 3번 정도 지금 1등을 했는데 다이너마이트랑 최근에 이제 콜라보했던 그 곡이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위선양하는 음악 분야에서도 일단 혜택을 주면은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잘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만약에 방탄소년단이라는 군입대 리스크가 포함이 되면은 엔터주 전체로 이 부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중국 네티즌들 노이즈 때문에 최근까지 BTS 소속사인 빅히트가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뭐 각종 기업들, 뭐 현대차, 삼성,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마케팅을 부으려는 찰나에 지금 중국에서 이 방탄소년단의 RM의 연설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는데 그 노이즈로 인해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이 중국의 마케팅을 일단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좀 하락하는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문제가 또 한 가지 이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파가 굉장히 의외로 큽니다. 빅히트 관련주가 넷마블 있죠. 넷마블이 24.8%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주가가 빅히트가 떨어지니까 지분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 하락. 그리고 DPC의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또 빅히트의 지분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DPC도 급락. 키이스트는 솔직히 지분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BTS 방탄소년단의 일본 활동을 맡고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그 다음에 엔터주들 그냥 동반 하락입니다.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SM, YG엔터, JYP엔터 이유 없이 하락을 했는데 원래는 엔터주들 4분기에 좋거든요. 소속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이 4분기예요. 그런데 이 빅히트 때문에 같이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빅히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이 빅히트와의 간극을 어느 정도 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히트하고 SM하고 매출이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M과 YG엔터, JYP 이 소속 아티스트 예를 들어서 SM은 NCT 2020 그 다음에 YG엔터는 블랙핑크 그리고 JYP는 뭐 아시다시피 트와이스의 활동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엔터줄 저점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중시 여기는데 이 바이든 관련주로 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바이든 관련주인 풍력, 2차전지, 탄소배출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좋다 이 얘기만 하면은 안 되죠. 앞으로 나올 불확실성을 미리 짚어드리고 이런 종목들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든은요. 신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권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이 된다면 탄소 배출권하고 연관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최근에 좋았습니다. 한솔홈데코 3일 전에 급등 나오고 상한가 나왔죠. 네, 그리고 KC코트레, 이건산업, 에코바이오. 네, 그런데 한솔홈데코하고 이건산업하고는 비슷한 계열이죠. 뭐 마루 그다음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조림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KC코트렐은 이 화력 발전소의 집진 장비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이 당선권에서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바로 많이 오른 만큼 주가는 제자리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자, 풍력.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종목과 섹터는 아마 풍력 발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각종 매체에서 풍력 발전이 앞으로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수혜주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풍력 발전 관련주를 많이 갖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실적이 주가만큼 받쳐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와줘야 되는데 일단 미리 정책, 그린 뉴딜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이 풍부한 유동성, 투자 심리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미리 많이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S윈드, 동국 SNC, 상강 M&T, 태웅, LS전선 이게 이제 풍력발전 관련주인데 조금은 고점에서 좀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고점에 어디가 조심을 해야 되냐? 일단은 지지선을 좀 그어놓고 지지선을 좀 이탈하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물론 좋죠. 매해 30% 성장하는 섹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LG화학도 좀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약간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 앞으로 이번에 이제 지금 4분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이 4분기 때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요.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올라가는 성장 섹터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계속 매도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요. 그러면 이제는 포트를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이 저평가 가치주 뭘 봐야 되냐? 그동안의 전통 산업입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탈락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그렇다면은 신재생에너지 쪽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전통 산업은 어느 쪽을 봐야 되냐? 화학하고 철강입니다. 그런데 화학 쪽을 조금 더 높게 쳐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높게요. 왜 그러냐? 화학에는 2차전지 소재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진 머티리얼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학 쪽 이 섹터에서 숨겨져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이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에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계속 보셔야 되고 대환유화 있고 송원산업 있고 금호석유가 있는데 송원산업은 뭐 폴리머 안정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 이쪽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플라스틱 재활용을 다시 플라스틱을 새롭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그렇죠. 네, 폴리머 안정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철강은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가전제품 판매가 늘어나면 즉 냉장고 판매가 늘어나면은 이 철강 쪽 수요가 늘어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일본 쪽에서 원전수를 방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필터 관련주 아직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필터 관련주 엔바이오니아, 그다음 한도 크림텍 이런 종목들 그래도 그냥 사이드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오늘 박찬홍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요. 대표님께서는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 달콤한 말만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 모두 주고 맞습니다. 계신데요. 네. 진짜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최근 계속해서 많이 올랐던 조 바이든 관련주들 이제는 좀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부분 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가장 기다리는 건요.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돼? 이 네. 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세워볼게요. 네네. 자, 여러분 다음 주 투자 전략 간단합니다. 네, 일단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가 코로나라는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취소되더라도 너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번에 토론회 예정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이 미국 대선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스캔들이 커진다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지지율 격차가 지금같이 뭐 12%, 17%로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니까요. 그쪽 섹터를 좀 계속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이 저번 주 한 주 동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슴을 지금 쓸어내리고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반등의 여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연기금하고 투신권의 매도세가 약간 약해지면 되고요. 더 떨어진다면 아마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받쳐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환율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원달러 그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워낙 강세 흐름. 이거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순환매 장세입니다. 순환매 장세니까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 가치주 그리고 전통 산업, 철강, 화 이쪽을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철강 화학주 더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은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가 또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섹터에서 여러분들 조금 자금을 이탈해서 자금을 좀 빼셔서 네, 이렇게 지금 전통적인 이 철강 화학주 이제는 천천히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닥권의 종목 중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전력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한국전력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오히려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이 바닥권에 있는 대표 종목, 네,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올랐던 막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랐던 풍력 이런 쪽만 생각을 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런 한국전력이나 철강화학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천천히 이런 종목, 섹터, 종목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종목을 선점해야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이제는 저평가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사실 주말 아침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라는 건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렇죠. 투자자분들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이 시장에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 마음이 좀 간절한데 네. 필승 투자 전략 매매 기법을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자, 제가 한 주, 매 주마다 여러분들한테 투자 방법과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어서 또 필승 매매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뭐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MACD, 그리고 3일선이 21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골든 크로스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거래량을 조금 관심을 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승 매매 거래량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올라가려고 하면요. 필수적으로 붙는 게 거래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력이 매집을 한 이후에 시장에서 이 종목을 나 좀 봐줘. 네. 이렇게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면요. 시장의 거래량 상승 종목 해가지고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또 상승 의지, 네, 즉 거래량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손들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거래량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그렇죠. 큰 손들과 주변 사람들, 야, 이 종목 앞으로 호재가 나온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까지 사고 그 소문을 낳고 피라미드 형태로 퍼진다면 당연히 주가는 오르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손들이 매집을 하면은 절대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잔잔했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네, 즉 큰 손들이 매집하면은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가도 갑자기 이 종목이 왜 올랐지? 이렇게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장대 양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래량이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요즘은 대량거래 장대 양봉 나올 때 따라가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그날 하루는 좀 기다렸다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쭉 눌림목, 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면 또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눌림목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대량거래가 발생하면은 주가는 오르죠. 그리고 며칠 지나면은 이게 관심이 꺼지면서 또 급등 나왔다가 떨어지면 에이 떨어졌나 보다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갖는데 오히려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할 때 그때 꼭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래량이 감소할 때 주요 지지선인 21선, 61선, 121선을 지지를 하면은 네, 그때 매수 타이밍이니까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말로만 하면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현대차 그룹의 지분 가치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죠. 언젠가는 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서 지주회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부회장, 즉 지금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쪽이 앞으로 현대차하고 스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 전에 이미 오르기 전에 징후가 나왔습니다. 뭘 보시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때 관심을 가지셨어야죠. 그리고 자, 거래량이 감소를 했는데 캔들이 주요 지지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감소했죠? 네. 즉 거래량 감소 캔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 또 주요 지지선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철강 화학주들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올랐을 때 놓쳤다 이게 아니라 시장의 관심이 살짝 멀어졌을 때 그럴 때 거래량이 감소할 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부분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롯데케미칼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화학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저 주봉 월봉을 보시면요. 아직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이렇게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못 샀어도요. 여기서 대량거래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고 주요 지지선이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때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이렇게 출현한 뒤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거의 저점일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부분.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자,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 거래량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캔들의 폭이 작아졌을 때 그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네, 또 여기 이거 하나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 체크. 대량거래 나왔죠? 네, 이때 따라잡으시면은 안 되죠. 네, 항상 막 20%, 30%, 20% 뭐 예를 들어서 15%에서 20% 사이에서 여러분들 따라잡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상한가 갈까봐 30% 상한가 갈까봐 따라잡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십시오. 기회는 옵니다. 네, 여기서도 2주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서 2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2주에서 일주일만 기다리셨다가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점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때 21선을 여기처럼 지지를 하면은 그리고 캔들의 폭이 작아지고 거래량이 작아지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네, 매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캔들이 작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21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네, 우상향.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력들 그리고 큰손들, 외국인 기관 큰손, 네, 다 할 것 없이 그 주식이 오른다. 즉 그 주식을 올리려고 하면은 거래량의 흔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다가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요 지선 지지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세력이나 아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큰손 이쪽의 부류보다 여러분들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투자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꼭 관심을 가지시고요. 필승 매매 전략 시즌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새로운 기법들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